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리스문화관광학과 유스키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웰리스 관광 산업의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웰리스 관광 산업을 이해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용어가 같이 혼재되어 있죠. 웰리스와 관광과 산업인데 웰리스 관광을 이해하려면 웰리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웰리스부터 시작해서 웰리스 관광은 무엇이고 우리 웰리스 관광 산업은 현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순서는 처음에 웰리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해서 그러면 웰리스의 개념은 무엇이고 웰리스 관광의 개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웰리스 관광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웰리스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예전에 웰리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용어에서 아시겠지만 웰이죠, 웰. 웰은 영어에서는 잘, 건강한, 잘 사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옛날 우리의 인류의 사람들은 인류는 어떻게 잘 산다는 것에서 고민을 했겠나 저희가 좀 살펴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어떤 학파라고 하면은 크게 헤도니아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좋은 삶이냐라는 것에 대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헤도니아는 우리가 여러분이 윤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라고도 하고 물론 이제 쾌락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건 삶에 대한 만족이야. 우리 삶이 만족스럽고 즐겁고 굉장히 뭐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에우다이모니아 이 학파에서는 아니지. 우리 삶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해. 왜냐하면 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 삶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동물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우다이모니아에서는 이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그리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헤도니아의 헤도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고요. 에우다이모니아에서 에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웰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이모니아는 다이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이몬이라는 말 알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산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명사화시키면 웰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 예전의 인류의 어떤 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웰리스라는 것은 구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 그죠? 건강한 상태이면서 특별히 액티블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의 목표를 세워 있는 상태로서의 건강, 어떤 추구의 개념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 웰리스가 웰빙과 건강, 그러니까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이다. 내지는 요새는 또 웰빙과 해피니스와 피트니스의 합성어다. 이런 용어 정의를 많이 합니다. 뭐 어쨌든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웰리스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일리스라고 잘 아시죠? 질병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의미하는 일리스의 반대말로 실제로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합성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상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 웰리스라는 단어는 자체는 원래 존재하던 단어였죠. 이게 이제 그 고대에서의 웰리스는 우리가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 이 근원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한 5천 년 이상 된 상당히 오래된 철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의학적인 그런 것을 입증을 해서 실제 이제 인도에는 아유르베다를 전공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신체와 마음과 정신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조화라는 건 균형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인간은 하나의 작은 우주여서 우리 소우주가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그게 건강한 거고 그 무질서하다면 그것이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오면은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히포크라테스는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과학적인 그런 자취를 남기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질병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의 산물이라고 봤습니다. 상당히 정확하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현대에 와서 이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질병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예방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온천이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공중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균 확산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굉장히 건강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고대에는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균형과 조화라는 어떤 전체론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건강을 바라봤죠. 이것이 이제 쭉 전통이 이어져 오다가 19세기 오면은 이 19세기 때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때는 이제 마음과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 치유 운동이 생기는데 이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과 정신의 산물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그 마음과 정신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리고 이런 전체론적인 접근은 기존의 서양 의학에서 쭉 발달해왔던 서양 의학에서 찾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 동종요법 처방도 합니다. 사용도 하고. 그래서 동종요법은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 최근의 어떤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죠. 근데 백신은 우리는 지금 인위적으로 그런 물질들을 만들지만 이때 동종요법은 꽃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씨앗이나 뱀 독이죠. 여기서 추출을 해서 여기에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겨내는 어떤 치유의 과정 자체로 면역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종요법이라고 하고요. 또 이 정골요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뼈라든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뼈나 근육을 정상화하면 인체가 스스로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돼서 여러 가지 만성 질병들을 낫게 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20세기에 와서 1947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건강이란 건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가장 그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웰니스의 정의, 그러니까 건강의 정의와 가장 이제 가까운 거죠.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내가 질병이 걸려서 이거를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병이 났을 때는 약물 치료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육체적인 상태도 좋아야 되고 나의 어떤 그 DNA 유전적인 환경도 굉장히 우수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처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20세기 중반에 가면 건강이란 요소가 단지 어떤 특정 질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돼야
우리 한 인간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웰리스에서 우리가 이 던을 또 빼놓고 웰리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웰리스를 얘기하는 모든 정보에는 사실 던이라는 게 꼭 들어가는데요. 던은 원래 의사이기도 했지만 실제 보건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민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고, 이때 사실 1960년대가 같으면 이미 이제 미국 사회에는 굉장히 만성 질병, 성인병에 이미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잘 병에 이르지 않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통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는 이제 건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웰리스 운동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들었으면 이제 웰리스는 단지 아까 그 어떤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학계나 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 양식이 라이프 스타일이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운동이 피트니스죠. 피트니스나 스파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좀 더 가까이 와서 우리가 좀 더 가까운 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맥락의 웰리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 성격의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되면서 웰리스가 단지 건강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식생활이나 뭐 항노화, 우리 뷰티, 관광까지 모든 산업을 이제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2010년에 이미 웰리스를 미국인들이 매일 들을 수 있는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하고 이제 그 서구 사회하고의 약간 그 갭은 사실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시공간에 어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웰리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곧 그 우리나라도 이 웰리스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뭐냐면 사실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더 가속화됐고,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그 회귀 본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확산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장면들은 뭐 이게 꼭 미국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모든 삶에 웰리스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이게 어떤 개별적인 어떤 취미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독특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여가 활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21세기 웰리스에 와서는 사실 그 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원래 유럽 자체에 또 웰리스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로마는 이미 물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수로서의 물에 대한 굉장히 이 신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영국에 있는 이제 바스 지방에 있는 그 목욕 시설입니다. 근데 왜 로마의 목욕 시설이 그 영국의 바스 지방에 가 있느냐? 우리가 최근에 그 말하는 그 목욕을 얘기할 때 베스가 바로 이제 이 바스 지방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뭐 유럽 전 유럽을 걸쳐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그 자기들 식민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꼭 한 게 수질이 좋은 지역에 가서 이 꼭 온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영국의 바스 지방에다가 그 온천 시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고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현대의 어떤 그 온천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웰리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웰리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그러니까 웰리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필요성, 어떤 웰리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강 관련 의식의 향상이 가장 또 우선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 서양 전통 그 서양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 의학에 대한 지식 자체가 상당히 증가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배경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연령대가 그러니까 높은 이제 연령층이 많다라는 거고 그분들은 그만큼 건강에 더욱더 관심이 생기고 또 이 2차 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에 오면 경제적인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치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짝수년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2018년이 최근인데 2018년에 조사를 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대 수명은 남자가 79.7세고 여자가 8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국가 간의 어떤 삶의 질을 비교할 때도 이 기대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건강 수명에 대한 그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 수명이 이 65세에서 64세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66.5세에서 64.9세로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유병 기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프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죠. 우리가 실제 이거는 뭐 거의 10년 간격이긴 하지만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뭐 더 좋은 걸 먹게 되고 예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하지 못한 유병 기간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건강 수명은 더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 때는 우리의 어떤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계가에 맞춰졌다기보다는 이제 자연현상에 맞춰진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눈을 뜨고 또 일을 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잠을 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춰져 있는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다고 하면 지금은 뭐 해가 지면 또 그 인공 조명을 통해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자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혼란, 우리의 생체적인 리듬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과 뭔가 규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 삶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는 거기에 비례해서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국가 중에서 이 좋은 건 아닌 게 하위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점 만점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은 끝에서 4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 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고 그 점수가 4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Better Life Index라고 해서 BLI인데요. 이 BLI를 그 조사를 OECD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순위가 전체에서 30위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GDP 규모로 하면 우리가 거의 10위권이거든요. 전 세계에.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30위라는 것이 좀 더 다소 이렇게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그 세부 항목을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꼴등인 거죠. 40위.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 이제 사회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변엔 사실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과 삶의 균형에서도 보면 우리가 거의 뭐 꼴찌죠. 이제 37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이나 시민 참여나 또 내지는 교육 이런 건 상당히 우리가 높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 순위도 그렇고 뭐 주거 문제라든지 주관적 웰빙 어떤 우리가 웰빙감을 느낄 때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금 낮은 편이죠. 또 하나의 그 요인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경험도 일종의 서비스니까 내가 구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물질을 구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라고 이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여행을 갔다 온 경험하고 명품백을 하나 내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실제 구매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경험 소비가 다시 얘기해서 여행을 갔다 온 그 경험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돈을 잘 썼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경험 소비가 훨씬 물질 소비보다 높게 나타난 거죠.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명품백을 사는 건 샀을 당시에는 굉장히 그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속될 수가 없고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정말 내 돈 주고 한번 사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은 샀을 때는 너무 뿌듯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금방 잊혀지는 그런 기쁨이고 이게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경험이라는 건 뭔가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경험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또 추억이 생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도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어려운 얘기로 긍정적인 재해석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재해석이라는 건 일종의 합리화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여행을 가시면 경험적으로 보면 가서 꼭 한 번은 싸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랑 가도. 근데 이제 가서 싸우는 것이 보통 고생스러울 때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싸우고 나면 이제 그 여행이 너무나 이제 재미없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싸움조차도 이렇게 추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의 추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재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명품백을 내가 가지면 명품백이 곧 내가 되지는 사실 않죠.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데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이 좀 더 그 여행의 경험과 일치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사회적인 가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비의 개인화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관광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이전에 우리가
대중관광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던 그런 관광에서 지금은 어떤가요? 당연히 개별 여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단지 관광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웰니스 관광객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결국은 나를 위한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것보다는 내가 성장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관광 활동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순례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 아까 사실 순례 여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정신적 가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은 이 21세기 대표적인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 순례 여행을 얘기했는데 이 순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생 자체를 통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의미, 자아 성찰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광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차 21세기 최근에 들어와서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템플 스테이를 굉장히 가고 싶은 여행의 하나로 꼽는데 우리는 의외로 한 20%밖에 정도밖에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이게 종교를 떠나서 이게 그날은 또 유난히 또 비도 오고 태풍이 막 이제 올라왔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또 운치가 굉장히 있었고 그러니까 좀 고요한 그런 정막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돌아보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신적 가치 추구에 대한 것은 우리 어떤 거로 많이 나타나냐면 이 치유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우리나라처럼 또 이 치유에 대한 굉장히 또 이 갈망하는 또 곳이 없다. 이제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를 봤지만 이런 사회적 지표상에서 이런 어려움, 각박한 사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제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이 치유를 좀 많이 이렇게 더 원하게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치유의 숲부터 해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치유 농업이라는 것이 개념이 생겼죠. 그러니까 치유 농업도 생겼고 그다음에 해양에서는 해양 치유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산업 전체로 이런 치유 산업도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큰 범위로 보면 웰니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귀포의 치유의 숲에서 이렇게 문화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유의 숲하면 정말 이게 살림 치유에 대해서만 어떤 편익을 가지는 거로 봤는데 최근에 그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거기에 포함돼서 어떤 음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테라피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유의 숲에서 에서만 먹을 수 있는 찰옹밥상이에요. 그래서 찰옹밥상은 지역 이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요 바구니부터 해서 요 제주에서만 나는 이런 음식들을 직접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가격이 10,000몇천 원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먹어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유성이죠. 우리가 흔하게 맛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역의 어떤 건강한 식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복합 상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에 웰니스의 어떤 역사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웰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웰니스를 생각할 때는 가장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걸 건강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 웰리스에 대한 것을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보건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헬스케어 자체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1.0에서 2.0에서 3.0으로 변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 시대에는 이 공중보건 시대예요. 이때는 공중보건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보건의료가. 근데 이제 2.0은 이제는 개인의 어떤 질병 치료 시대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이제 개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3.0 시대에 들었으면 이제는 바로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전에 기대 수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이라는 거 예전에는 뭐 생존의 문제였다면 그 이후에는 질병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나의 어떤 그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해졌고요. 뭐 이런 그 건강의 개념은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웰리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중립점에서 보면 기존의 우리가 보건의료의 그 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이쪽은 뭐냐면 내가 이제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신호들이 오죠. 내가 뭔가 자고 나면 피로하고 목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실제로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어떤 그 실제 그 어려운 상태가 된다든가 아픈 상태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사망에 이르겠죠. 하지만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의 영역, 보건의료의 어떤 패러다임은 이쪽이었다는 거죠. 이쪽 중심이었죠. 증상이 발현이 돼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웰리스가 바라보는 건강의 개념은 당연히 여기는 포함이 되고 이 이후의 과정을 포함을 이제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어웨어니스입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내 스스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건강이 증진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웰리스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보면 건강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의료와 우리 웰리스는 어떻게 다르냐? 의료와 그 웰리스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다릅니다. 당연히 이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웰리스 패러다임은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건강이라면 그다음에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의료 패러다임이 뭔가를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웰리스 쪽에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 패러다임은 단편적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죠. 내가 어디가 아팠어, 어디가 다리를 다쳤어라는 그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웰리스는 전인적인 어떤 그 총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인적이죠. 그래서 의료 패러다임에서는 저것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학적인 책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의료적인 책임이라 볼 수가 있고 이제 웰리스에서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책임은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책임, 개인의 책임이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덕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에서는 삶과 분리되어 있죠. 우리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과 단절됐다고 하면은 이 웰리스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삶과 통합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는 좀 뭔가의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웰리스는 그것에 앞서서 내가 미리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웰빙하고도 많이 이게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웰빙은 또 뭐고, 이제 웰리스는 뭐냐라고 많이 하는데, 웰빙과 이제 이 약간 어미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빙은 어떠한 상태를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웰빙은 그러한 상태를 위해서 나의 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좀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웰니스는 조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게 이제 웰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어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웰니스는 즐기는 운동이 있는 겁니다. 즐기는 운동과 내가 해야 되는 운동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웰니스 같은 건 진정한 나를 찾아서 어떤 그 여가 활동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이 웰빙을 위해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웰니스에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식사가 건강에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여유라면 여기는 이제 타인과 어울리는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한참 웰빙이나 식단이라는 것이 유행할 때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농이고 뭐든지 비싸고, 그죠? 모든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건강은 웰니스 속에서는 바로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웰빙이라는 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달하는 거라고 하면 웰니스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여러분이 웰니스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웰니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하면 웰니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웰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왜냐하면 웰니스는 크게 보면 건강한 삶을 말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전에는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웰니스까지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대략 한 8개 정도로 보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웰니스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웰니스, 그리고 지적인 웰니스, 그리고 정신적인 웰니스, 그리고 사회적인 웰니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웰니스, 그리고 재무적인 웰니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웰니스,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신체적인 웰니스는 우리가 신체적인 웰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신체적 활동이 가장 최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의 어떤 피트니스를 하고 이런 것에 또 중요하지만 이 영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 생활의 어떤 습관에서 생활 방식을 굉장히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신체적 웰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실체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것에 초점을 둔 영양 상태나 신체 활동, 그리고 안전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웰니스인데, 정서적인 웰니스를 가끔 이제 정신적 웰니스랑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서는 좀 다른 문제죠. 정서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사회에, 더더군다나 현대사회에 오면서 우리가 늘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역시도 이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정서적인 웰니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감정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웰니스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과 조건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이제 정서적 웰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웰니스는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고무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타인과 공유해서 내가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적인 웰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웰니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의미, 본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돼갈수록 이런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통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신적 웰리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웰리스는 우리가 인간 자체가 이제 혼자 살 수는 없는 인간이니까, 인류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 내지는 이제 이웃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잘 화목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웰리스를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환경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그러니까 아까 환경적인 웰리스도 여기에 보통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환경적인 웰리스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질병을 회복하고 이겨내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 이 사회적인 지지라는 것이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웰리스에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웰리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은 이렇게 별도로 내가 운동만 한다고 해서 신체적 웰리스가 향상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내가 좀 기분이 좀 나빠요, 우울해요. 그러면 내가 정서적인 웰리스에 좀 약간 그 약화된 거죠. 그러면 사실 사람과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움직이기도 싫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웰리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은 서로 또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웰리스는 이 단지 나 자신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이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웰리스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중요시되고 이제는 우리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웰리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차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웰리스 산업이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웰리스 산업은 이 글로벌 웰리스 인스티튜트라고 해서요. 글로벌 웰리스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데요. 여기서 웰리스와 관련된 산업 분야를 10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뷰티, 미용과 안티에이징, 항노화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건강식, 영양, 체중 감량부터 해서 웰리스 관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그 분야가 이제 웰리스 관광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와 심신 안정, 예방의학, 공중보건, 보건 대체의학, 웰리스,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은 왜 여기 들어가나 싶은데 우리가 이제 먹는 거나 뭐 입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만큼 또 이 주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웰리스 부동산도 이 최근에는 어떤 웰리스형인 그 시설이나 디자인, 편의시설 이런 서비스 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것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스파는 가장 전통적인 온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그런 웰리스 분야죠. 그리고 직장에 있는 웰리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로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상대적인 그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 기준이죠. 그래서 6,390억 달러가 이제 웰리스 관광이고 규모가 지금 이제 뷰티, 미용, 안티에이징은 좀 더 우리가 일상 생활과 좀 더 많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식, 영양, 체중 감량 쪽에도 7천억 달러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비중이 큰 규모고요. 실제로 이제 웰리스 관광은 이런 온천이나 이 스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저쪽에 보건대체의학도 우리가 웰리스 관광 분야에 보통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중이 큰 분야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분야별 시장 경제를 살펴보면 이제 상대적인 거를 지금 아까 그림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웰리스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도에 약 5,630억 달러에서 6,394억 달러로 한 6.5% 성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비율이 좀 큰 쪽이 웰리스 부동산하고 웰리스 관광하고 이 스파 쪽이죠. 그래서 이 세 분야가 좀 성장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시장 전망을 보면, 이 보고서에서 보면 이게 이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의 전망률을 보면 웰리스 관광이 약 7.5%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6,394억 달러 정도에서 약 9,194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야는 가장 그 웰리스 산업 분야에서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좀 그래프로 좀 보면은 좀 더 좀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웰리스 관광을 우리가 오늘 수업이 웰리스 관광이라기보다는 이제 웰리스 관광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일상 속에서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이런 웰리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커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웰리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고, 이제 웰리스 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웰리스가 무엇이고, 또 실제 웰리스 산업 분야는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봤는데요. 이 웰리스 관광이라는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활동을 하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여행의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죠. 굉장히 건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활동이 사실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행 활동에서도 이 건강 증진을 굉장히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 이제 바로 웰리스 관광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 이게 좀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여가 활동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여가 활동 중에 사실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뭐 스포츠를 할 수가 있고, 뭐 취미 활동도 할 수가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그 비중 차지하는 게 웰리스 이제 여행이죠.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웰리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웰리스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을 할 수밖에 없고,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영양이나 뭐 이런 또 휴양 이런 것들을 다 총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웰리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여행 활동을 하는 게 웰리스 관광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의료적인 것에서 큰 범위로 보면 의료 관광 역시나 아까 그 웰리스 패러다임에서 웰리스가 포괄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환자부터 해서 예방 차원까지. 그러니까 의료적인 것도 이 웰리스 관광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치유를 필요할 때는 치유 관광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웰리스 관광의 또 특징은 이 굉장히 자원에 중심을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농촌이나 해양이나 산림 관광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웰리스 관광은 이 국가나 지역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유한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나 이제 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이 메디컬 웰리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파를 중심으로 하되 그 스파가 건강의 어떤 치유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보험까지 적용을 해줄 정도로 메디컬적인 그런 웰리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은 요 햇빛이나 해수와 같은 해양에서의 달라서 테라피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웰리스에서 출발했지만 이 웰리스 관광은 좀 더 나의 일상이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웰리스 관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웰리스 관광 분야는 그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스파가 있는 곳 스파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이나 해양이나 산림이나 한방 관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천에 있는 니손 포레스트 헤브나인 스파고요. 굉장히 그 자연 환경하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스파가 상당히 좀 유명한 데죠. 웰리스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귀포에 있는 치유의 숲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서귀포에 그 옆에 자연휴양림도 있고 서귀포 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도에 있는 그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완도 해양 치유센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산청의 동의보감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웰리스 관광지 중에서도 이제 한방 테마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웰리스 관광 분야의 또 다른 분야로서는 크게 이제 명상 관광과 영성 관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관광하고 영성 관광은 추구하는 것이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어떤 명상이라든지 요가, 템플스테이라든지 순례 여행.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명상과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또 굉장히 그 수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명상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안정이나 치유가 이제 목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성 관광은 현대적 의미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 관광의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도화된 큰 종교는 이제 그 종교 속의 어떤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행이었다고 하면은 현대적인 의미는 제도화된 종교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천주교의 성지를 순례한다든지 뭐 이런 이스라엘의 뭐 그런 성지를 순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종교를 떠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의 종교적인 그런 신념보다는 영성 관광을 통해서 뭐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고 싶은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건강이라는 건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종교에 포함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영성 관광을 통해서 자아 성찰이나 정신 수양이나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관광이 되겠고요. 또 명상 관광은 이런 영적인 그런 치유까지는 아니어도 자연 속에서 내지는 숲 속에서 이런 이 어떤 휴식의 개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자연 휴양림이나 템플스테이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안정이나 치유가 목적이어서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웰리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의 그 웰리스 관광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2017년부터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웰리스 관광지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25개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2021년 최근까지 해서 약 5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거를 뭐 어디다라고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국내 웰리스 관광지가 크게 4가지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별로 이제 가장 최근에 선정된 그 웰리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가 뷰티 스파입니다. 그래서 이 뷰티 스파는 이제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아난티 코브라고 하는 곳에 이 안에 있는 이제 부산 아난티 의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숙소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부산의 기장군에 있는데 저 바다가 이제 바라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도 좋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내부에 어떤 스파 시설도 있고 아래쪽은 실제 여기가 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디톡스거든요. 그래서 디톡스 휴양 의학을 접목을 해가지고 면역을 좀 더 이게 그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혈관이나 아니면 우리 소화기관이나 어떤 피부 여기에서 이제 면역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테라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뭐 가까운 데 있거나 그러시면 한번 좀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힐링 명상의 테마인데요. 여기는 이제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뮤지엄이기 때문에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이게 사실 최근에 어떤 그 드라마에도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개인의 저택으로 나오던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이제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갤러리 안에 이제 다른 이게 이제 안도 다다오의 그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안도 다다오가 이게 만든 미술관인데 여기 중에 한 건물이 이렇게 도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명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내부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시설이고 요 가운데 이게 뚫려 있어서 자연 채광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인공 조명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공간하고 자연과 그리고 이제 예술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어떤 휴양이나 어떤 명상, 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연 숲치유인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서귀포 치유의 숲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해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치하면서도 또 이 난대림도 있고 온대림도 있어서 그러니까 식생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편백나무 그리고 이제 삼나무 숲을 이제 그 울창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숲 안에서 저렇게 그 휴식도 할 수가 있고 또 실내에서는 뭐 다도와 같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저기죠. 차롱밥상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한방입니다. 한방은 아까 그 산청 동해보감촌이 가장 먼저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사실 한방 분야는 또 의외로 많이 이렇게 잘 차별화를 못 시키는 좀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최근에 이제 2021년도입니다. 이게 전북의 완주군의 안덕마을이라는 곳을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연 환경이 워낙 좋죠. 워낙 좋은데 거기에서 아주 전통 방식으로 한방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쑥뜸이라든지 뭐 황토 한증막이 있는 그런 뭐 건강과 힐링 체험 마을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은 사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대중적인 관광지보다는 이제 웰리스 관광지는 굉장히 소수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다기보다는 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웰리스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대중성과 어떤 전문성 이런 것에 차별화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여행이라는 거는 사실 이 참된 여행이라는 거는 이전에는 대중관광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참된 여행이라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건 똑같죠. 그런데 두 번째 눈은 그 눈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행 역시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여행을 다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웰리스 관광이 가지고 있는 또 과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행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웰리스 관광인가 이것은 자원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웰리스 관광 자원이고 그 관광 자원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찾을 것인가 어떤 편익을 얻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또 여러분의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